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에서 시작선과 기준선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커트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큰 틀로 뭐가 있냐면, 정중선 있고요. 이어 투 이어 라인, 요거를 이제 우리는 다 말로 사이드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리고 프론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형태 선에서 처음 시작하는 기준이 큰 틀로 정중선이 있고요. 자, 이어 투 이어 라인 사이드에서 있고요. 프론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커트를 시작할 때 어디서 먼저 시작할까?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여러분들 혹시 커트할 때 제일 많이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항상 백에서 먼저 시작하죠. 백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왜 백에서만 시작해요? 사이드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프론트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우리는 항상 왜 정중선에서만 시작을 했냐 이거지. 정중선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정중선에서 시작해야지 백을 가볍게 자르거든요. 그리고 사이드에 프론트에 있는 부분 무겁게 자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커트 위주로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하고 원래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대로 가면 안 돼요. 전대각과 후대각에 대한 개념을 아주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LMS에서 커트를 진행할 때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세 군데에서 시작했을 때에 발생이 되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차이가 아주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수술 치지 않으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가벼움과 무거움은 뭐예요? 층을 내는 거거든요. 그 층을 내는데, 그 층을 내는 기준 자체가 시작선과 임의선, 시작선, 기준선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가벼움과 무거움의 정도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내가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 처음부터. 그리고 가장 큰 건 또 뭐예요? 이 세 가지의 시작선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거, 대칭과 비대칭으로 나눠져요. 대칭과 비대칭. 자, 정중선 간단히 예를 들을게요. 정중선에서 전대각 했어요. 좌측에서는, 우측에서는 뭘 해요? 수평했어요. 대칭 나와요? 비대칭 나와요? 비대칭 나오죠. 똑같이 같이 가면 어때요? 대칭 나오겠죠. 그렇죠? 사이드에서 전대각 했어요? 수평했어요? 대칭 나와요? 비대칭 나와요? 비대칭 나와요. 만약에 전대각은 어떻게 돼요? 대칭 나오겠죠. 백에서는 똑같이 전대각 했어요. 백에서는 똑같이 전대각 했어요. 양쪽 똑같이. 근데 사이드에서 전대각과 수평했으면 뭐가 나와요? 백에서는 대칭인데 사이드에서는 비대칭 나왔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프론트에서 가운데 가르마했어요. 가운데 가르마에서 대칭 만들었네? 그쵸? 왼쪽 가르마 있어요. 왼쪽 가르마인데 뭐예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네? 이거 비대칭이네요. 그쵸? 비대칭이네.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비대칭이네요. 그쵸? 우리가 커트의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이 세 가지 기준선은요, 가장 큰 틀로 뭘 따지는 거냐? 대칭과 비대칭을 나눠요. 대칭과 비대칭을 나눈 거에 따라서 또 발생이 되는 게 기준선, 시작선, 임의선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정중선에서 내가 시작을 한다. 이 정중선에서 시작했어요. 시작선이죠? 시작선.
시작선이면서 뭐예요? 기준선이 탄생이 돼요. 기준선. 어디로 갔어? 프론트로. 프론트로 갔어요. 사이드 방향에서 프론트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길이를 내가 예측하고 갈까요? 안 갈까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가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의선이라고 얘기해요. 임의선. 자, 임의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 자, 천대각, 수평, 후대각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기준선. 여기서 시작하는 선은 머리가 길이 똑같네? 똑같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만들어낼 수 있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쵸? 자, 사이드에서. 그럼 사이드 한번 볼까요? 사이드에서 똑같이 수평을 갔어요. 사이드까지는 똑같이 수평을 갔는데 이 사이드에서 똑같이 뭐예요? 전대각, 수평, 후대각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시 뭐예요? 시작선, 기준선, 임의선이 탄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이드에서 새로운 가이드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얘하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커트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이드라는 걸 또 사이드에서도 똑같이 시작선, 기준선, 임의선이 우리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임의선은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미리 잘라놓으면 되죠. 길이를 미리 잘라놔서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커트는 많이 해요.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도 피부포인트나 이런 데서 다른 교육기관에서도요. 이렇게 먼저 미리를 잘라놓고 가이드라인 미리 잘라놓고요. 기준선 포인트 잘라놓고 이걸 연결시키는 그런 커트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해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막무가내로 그냥 진행하다 보면 어디까지 커트가 될지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잘라놓고 연결하는 커트를 사실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랜 경험이 생기면 이제 그런 자세를 굳이 하지 않아도 커트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커트는 뭐예요? 원랭스죠? 원랭스. 자, 앞에 프론트도 똑같이. 프론트의 기준을 잡아서, 기준 커트를 잡아서, 사이드, 뭐 곡선치, 우리 배웠죠? 직선 빛을 배우고, 곡선 빛을 배우고, 자연 슬래싱해서 커트하고. 우리 세 가지 다 배웠죠? 그럼 어디가 기준선이 돼요? 여기가 기준선이 되겠네요? 기준선, 시작선, 얘는 뭐예요? 임의선이 발생이 되겠네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야. 그쵸? 자,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선은 뭐가 있다? 세 가지. 정중선, 프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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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큰 선은요,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세 가지의 기준선을 가지고 대칭과 비대칭을 나눠주고요. 이 비대칭을 가지고 뭐예요? 기준선, 시작선, 임의선을 나눠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작업은 1차 가이드라인이에요.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시작선, 임의선, 기준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차 가이드선만 있나요? 아니죠? 2차 가이드선도 필요하죠? 2차 가이드선은 또 어떻게 만드느냐? 2차 가이드선은 자, 오버에서 언더로 변환을 줄 때 우리가 또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이 부분인 거죠. 뭐예요? 시작선, 임의선.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여기서 시작선, 임의선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차이를 우리는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차이냐? 자,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는 시작선과 임의선은 뭐예요?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는 층은 2차 가이드선을 우리 만들어낼 수 있죠? 2차 가이드선, 1차 가이드선. 그쵸? 이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는 커트는요, 오버존은 가볍고요, 언더존은 무거운 커트선이 발생이 돼요. 잘 기억하세요. 오버존은 내가 커트하기가 편해 안 편해요?
편하죠. 그래서 층을 내가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커트선이 발생이 되고요. 언더존을 가다 보니까 언더존에는 만약에 원래 그 단발에 있는데 이걸 층을 내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손 동작이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층을 잘 못 내요. 그래서 무거운 커트선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거는 어떨까요?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거는, 자,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건 내 눈높이가 언더에서 맞춰져서 층을 내는데, 자, 이런 개념이에요. 처음에 층을 낼 때 이런 층을 낼까요? 내가 이런 층을 낼까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층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져.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층이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임의선이잖아요. 임의선인데 언더로 오버로 올라가다,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2차 가이드선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예측을 하고 커트해야 몰라요. 근데 우리 가끔씩 커트를 하다 보니까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왜? 나 큰일 났다. 손님이 층 들려들어가겠는데 큰일 났다. 그쵸? 손님이 나는 층을 좀 적게 내달라고 했는데 언더에서 지금 이 각도로 올라가는 커트를 하다 보면 나중에 층을 낼 때는 어마어마한 층이 발생이 돼요. 어마어마한 층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오버에서 언더로 올라가는 거는요, 실패율이 적지만 커트에 대한 층에 대한 실패율이 적지만 오버는 가볍고 언더는 무겁다. 내가 머릿속에 예측을 하셔야 돼요.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그 대신에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갈 때는 층은 전체적으로 가벼워요. 언더는 가볍고 오버는 무거워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요. 언더는 가볍고 오버는 무거워져요. 그러면 언더는 가볍고 오버는 무거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2차 가이드선의 층을 어디까지 낼지를 예측을 못하겠다 보니까 긴 머리 자를 때, 미디움 긴 머리 자를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는 커트를 많이 가르쳐요. 왜요? 자, 기준선 포인트 잡고 기준선 포인트 잡고 연결 시키는 커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중간에 뭐예요? 하다 보니까 오버존은 규칙적인 라인이 생기고 언더존은 불규칙적인 선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뭐를 해요? 서서 커트, 앉아서 커트를 하면 뭐예요? 규칙적인 선과 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커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이 규칙적인 선과 불규칙적인 선으로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서서 커트를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안 시킬 거예요. 언더존을 할 때는 서서 커트를 제가 안 시킬 거거든요. 왜 안 시킬 거냐면 그거보다는 더 정교하게 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버에서 커트를 하고 변환해서 언더로 가볍게 자르는 커트 기법을 제가 가르쳐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커트 중에서는 지금 이 기법이 가장 어려운 커트 기법이에요. 가장 어려운 커트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운 커트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했을 때 뭐예요? 내 거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쉬운 거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서 커트 했을 때 왜 그 불규칙적인 커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줘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또 다른 기법으로 또 가볍게 뽑아낼 수 있는 기법들이 또 있어요. 요즘에 지금 MMS 1기 있죠? 1기가 하는 밑에 삼각형 홈파기가 지금 그 기법이에요. MMS 1기를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시다면 MMS 1기 동영상 한번 보세요. 머리 수술 치지 않으면서 가볍게 뽑아낼 수 있는 컴케이크 기법을 지금 제가 그거에 접목을 시켰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서만 커터만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얘를 빼버리고 앉아서 커트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오늘 앉아서 커트를 하면서 층을 내는 기법. 이거를 포워드 사이드,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오늘 이거 할 거예요.
그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 미용실에서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커트기법이에요. 미용실에서. 왜요? 요즘 층을 많이 안 내거든요. 층을 많이 안 내면서 커트하는 레이어를 요즘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이 커트를 할 거예요. 앉아서 커트로 층을 낸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 한번 보시고 커트가 어떻게 감이 오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시작선과 기준선이 내가 예측을 하고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 지금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시작선, 임의선, 기준선을 만드는 이유는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왜 실패의 확률을 줄여요? 고객이 미용실에 왔을 때 나한테 한번 실패를 한 했을 경우는 그 고객은 우리 미용실에 영원히 오질 않아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기준선을 예측하고 나는 층을 어디까지 낼 거야 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과 2차 가이드로 들어가는 것과 나는 층을 예측 못하고 무조건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고 프론트에서 정준선을 가든지 정준에서 프로 들어가든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생각 없이 우리가 커트를 했을 경우는 내가 예측한 커트의 디자인이 완전 다른 머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서 커트를 하게 되면 그 손님이 나중에 또 왔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똑같이 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저도 요즘에 살롱에서 일하잖아요. 요즘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똑같은 커트를 했는데 똑같은 손님한테 커트를 해줘요. 근데 손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원장님 저번보다 머리가 달라. 원장님보다 저번보다 층이 좀 다른 것 같아? 왜 원장님 저번보다 왜 이렇게 더 빨리 지저분해졌어? 이걸 얘기를 해요. 똑같은 커트인데.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1mm에서 2mm 차이가 나요. 아주 예민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동네에서 제일 비싼 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에요. 시내보다는. 근데 문제는 동네에서는 시내보다 동네가 훨씬 더 까다롭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특히 동네에서 비싼 손님이 온다는 얘기는 시내에서는 2배의 요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동네에서는 그 정도 요금을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식당 가서 맛이라고 그 비싼 요금을 해서 맛을 알고 있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비싼 미용실에 가서 그 맛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요금을 하는 고객일수록 더 까다로워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싼 손님은 어때요? SS 하면서도 JS 하면서도 뭐예요? 말을 많이 해요. 그 가격이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가격이 비싼 손님들은요 머리를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말 없이 다음부터 안 와요. 아무 말 없이. 왜? 미용실이 여기만 있나? 쇠 비싼 게 다 미용실인데.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 진행을 하시면 실패율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선과 기준선이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이제 알려졌어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자연빗질 했어요. 자연빗질. 그럼 뭐가 기준선이에요? 자연빗질에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했어요. 아까 좀 아까 설명했잖아. 뭐가 기준이에요? 정중선? 사이즈잖아. 1차 가이드라인 기준선. 1차 가이드라인 기준선. 자, 그러면 MMS에서 말하는 1차 가이드선은 어딜까요? MMS에서 말하는 1차 가이드선은 페이스라인. 페이스라인의 모든 게 다 1차 가이드라인이에요.
라인의 모든 걸 다 1차 가이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2차 가이드선은 뭘까요? 2차 가이드선은 탑. 얘는 뭐예요? 얘는 원랭스는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되고요. 2차 가이드선이 임의선이 발생이 돼요. 임의선이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MMS는 목선에 떨어지는 선을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탑 포인트에서 떨어지는 선을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풀어보면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이 지면의 각도 동의선상에 있는 라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랭스라고 얘기해요. 그걸 원랭스라고 얘기해요.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이 지면의 각도에서 동의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랭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손가락 비평행, 포워드 비평행, 리버즈 비평행, 지면의 각도, 평행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개념으로 풀어낸 게 1차 기준선, 2차 기준선이 돼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빛이 됐어요. 대각 아래로 빛이 됐어요.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띵. 어? 뭐가 기준이에요 또? 띵. 페이스 라인. 원장님 아까 맞췄잖아. 2차 가이드라인. 아, 1차 가이드라인 있어요? 아. 얘가 뭐예요? 탑이 기준이잖아요. 탑에 있는 머리가 기준에서 올라가잖아요. 맨 겉에 있는 머리. 맨 겉에 있는 머리가 기준선이 되고요. 층을 내는 순간 페이스 라인에 있는 라인이 떨어지는 선이 돼요. 그러면 떨어지는 선은 임의선이 발생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질까요? 2차 가이드선은 이렇게 떨어지고요. 1차 가이드선은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2차 가이드선이고요. 얘는 2차 가이드선이고 얘는 1차 가이드선. 여기 1차 가이드선 표현이 돼야 안 돼요? 표현이 안 되죠. 왜? 페이스 라인에 나 있는 머리카락에 그대로 형태선이 떨어져요. 우리는 이거를 생각도 못하고 잘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전 세계 어떤 교육을 가도요. 지금 이런 개념을 설명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왜 못했을까요? 2차 가이드의 개념만 우리가 커트를 했어요. 잘 보세요. 어떤 아카데미든지 지금 1차 가이드선에서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페이스 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왜? 떨어지는 라인에 기준선과 임의선이 또 발생이 돼요. 이거는 빗질하는 기준선이에요. 빗질하는 기준선. 그쵸? 빗질하는 기준선이 2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이 된 거고요. 떨어지는 라인의 기준선은 빗질하는 각도를 이용해서 떨어지면서 발생이 되는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 얘는 2차 가이드선은 임의선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어떻습니다. 단발입니다. 긴 머리입니다. V라인입니다. 뭐 보고 판단해요? 뭐 보고 판단해요? 뭐 보고? 아, 꿀먹은 머리야. 떨어지는 라인? 1차 가이드. 이를 찾아야 돼. 자르기 전에.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 라인은 100% 이게 기준선이에요. 그럼 빗질한 각도는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 시각적으로 보는 관점에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커트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대각 아래로 층을 냈다 생각하면 떨어지는 선이 1차 가이드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고 커트를 진행하셔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아셨나요? 앞으로는 이걸 예측을 못하고 커트를 하게 되면요 귀 다 파먹습니다. 특히
특히 서양 사람들은 전대각 커트가 많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많죠? 그리고 후대각 커트를 거의 안 합니다. 전대각 커트를. 서양인은요, 전대각 커트를 아주 많이 하고요. 이 후대각 커트를 거의 안 해요. 왜요? 얼굴이 긴 장반형이다 보니까 앞에 층을 내면 안 돼. 옆에는 무조건 무겁게 잘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층이 안 나다 보니까 무겁게 커트를 하다 보니까 후대각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앞에 커트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잘라요? 잘 보세요. 앞에 단발머리 자를 때는 거의 대부분이요. 프리엔치 커트에서 각도 그냥 딱딱딱 잘라요. 각도 안 들어요. 왜 안 들까요? 전방. 페이스라인 다 무너지니까. 페이스라인 다 무너지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각도를 안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양인에 대한 후대각에 대한 이론이 지금까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페이스라인은 어때요? 우리가 네 가지 위험 지역에 거의 대부분 다 페이스라인에 있어요. 자,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번 존, 그리고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네 가지의 위험 중에 이 세 개가 다 페이스라인에 있어요. 얼굴 안에 있어요. 이 얼굴 안에 있는 위험 지역이 발생이 되는 커트. 앞에 대각으로 앞으로 똑바로 커트를 내보세요. 여기 빈 공간, 이 빈 공간, 여기 머리카락 브랜드나 있는 거, 여기 빈 공간 떨어질 때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냥 우리는 각 교육기관에서 배웠으니까 앞으로 해서 빗질해서 층층층 내서 우리 커트해. 우리 그동안 그렇게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선이 1차 가위선이 기준선인지 2차 가위선이 기준선인지 또 커트를 했는데 커트 잘했네? 층 잘났다. 예쁘다. 그죠? 그것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커트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왜 빈 공간이 왜 있지? 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역자로 빠지지? 왜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 생각해 본 적이 없나 이거죠? 커트를 하면서. 근데 고객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원장님 저 얼굴 가볍게 잘라주세요. 가려주세요. 층 다 냈어. 층 냈는데 댕강 파먹고 댕강 파먹네. 두 군데가 파먹어요. 커트를 하다 보면. 두 군데가 파먹어요. 뭐 때문에? 층을 내는 그 순간 기준선이 2차 가위선이 기준선이 되는데 2차 가위선은 예쁘게 잘 나왔어. 근데 1차 가위선이 이렇게 나오네? 다 파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위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능력. 이것까지 우리는 오늘 한번 해봐야죠. 거기에 따른 또 질감, 거기에 따른 또 디스커넥션. 이것도 다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무거운 가벼움은 또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곡선을 할 것이냐. 곡선을 할 것이냐. 직선을 하면 컨케이브가 생길 것이고, 곡선을 하면 여러 번 하면 컨벡스가 탄생이 될 것이고,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바로 뭐예요? 배이직이에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을 왜 배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객은 미쳤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태클을 건다니까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고객의 니즈가 너무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높아도 너무 높아요. 말도 못하게 높아요. 근데 그걸 미용사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와인딩이나 이런 연습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을 하는 거는 습관화시켜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이런 기법, 이제 시작선, 기준선, 임의선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못하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수많은 와인딩 연습을 통해서 내가 손가락에 힘이 생기고 빗질의 정확도를 생기고 위치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내가 자리 잡는 거는 이걸 습관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비타사스에서 얘기한 거 있죠? 백투더 베이직. 다시 배우자.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다시 배우자. 왜? 아니요. 하다 보면 자기가 편한 쪽으로 무너져 버려요. 습관화가 바뀌어 버려요. 왜? 편한 쪽으로. 그래서 그거 기본 틀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게 MMS 철학이에요.
비달사스의 백투더 베이직의 철학이 평생 같이 이걸 무너뜨리지 않게끔 계속 가자. 왜? 아까 얘기했잖아. 고객들은 그것까지도 눈치챈다니까요. 고객들은 그것까지 눈치를 채요. 왜? 옛날에는 코트가 잘 됐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편해지려니까 눈높이 내가 서서 커트 하다가 앉아서 커트 아씨 다 됐다 죽겠다 시간도 없었는데 왜 서서 커트에 그냥 서서 커트 모든 걸 냈는데 밑에 하다 보니까 트위스트가 됐네? 사실 이거 트위스트 한 1mm에서 2mm밖에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고객들 집에 가서 머리 감다 보니까 그게 뻗쳐. 원장님 뻗치네? 옛날에는 안 뻗쳤는데 이번에 왜 뻗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서서 커트 했는데 앉아서 커트 안 해서 그래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저희 고객들이 그래요. 제 고객들이 그래요. 진상이죠? 아니야, 진상 아니에요. 난 너무 좋아해요, 그분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를 자꾸 깨우치잖아요. 제가 게을러지는 거를 자꾸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은 실질적으로 약간 다 진상들이거든요. 다른 미용실 가서는 머리를 못해요. 안 해요. 왜? 그 말은 스킬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맞춰줘요. 왜? 제가 손님보다 더 진상이니까. 제가 손님보다 더 진상이거든요. 손님이 원하는 거를 미리 다 예측하고 다 해줘요. 미리 다 해줘요. 그 스킬까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실패 확률이 100% 200%의 갭이 생길 거예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왜? 그만큼 제가 개발을 많이 해놨어요. 아주 많이 해놨어요. 자, 오늘 할 거는요. 3가지예요. 베이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베이스 참 중요합니다. 저희 커트는 커트하는 행위가 몸동작이 똑같아요. 몸동작이 똑같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하는 몸동작은 똑같은데 포지션의 위치에 따라서 뭐예요? 디자인이 바뀌어요. 대박이잖아요. 근데 그 빗질이 안 돼. 문제는 그 빗질이 안 돼. 오버해서 변환해서 언도하는데 이 손가락이 문제야. 이 손가락이 참 문제야.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만 해. 호리존은 되는데 다이아고널 하고 버티컬이 안 돼. 그건 왜 안 돼요? 내가 눈높이가 안 맞으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눈높이가 안 맞으면. 자, 어때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버티컬이. 근데 높아지면 다시 이렇게 틀어져요. 나도 그래요.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눈높이가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몸이 고생하면 돼요. 몸을 고생시켜야 돼요. 몸을 고생시키지 않으면 선이 안 나와요. 내가 헤어 디자이너가 편하면은요, 커트선이 무너져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가 불편해져야 돼요. 불편해야지 커트선이 정확하게 나와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한 손잡이에요. 양손잡이가 아니에요. 자, 반대쪽은 왼쪽은 어때요? 전달하기 잘 나오죠? 오른쪽의 전달은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나와야 돼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하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가 여기는 이 정도 가는데 여기는 여기 정도 갔어. 달라요 안 달라요? 뭐가 나와요? 비대칭. 왜? 우리 한 손잡이거든. 한 손. 그럼 그거 잘 나오고 싶어요? 그럼 양손 다 써요. 가위도 양쪽 다 쓸 수 있는 가위 준비하시면 돼요. 자,